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 제주 안종입니다. 60년 역사를 품은 서귀포 최초의 극장, 관광극장이 최근 철거 결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안전 문제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행정의 입장과 문화적 의미와 독특한 건축 구조를 보존해야 한다는 요구가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토론 제주에서는 관광극장 철거를 둘러싼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서귀포시청에 출연을 요청했습니다만 현재는 입장을 명확히 하기엔 시기상조라며 함께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공론의 장을 거부한 서귀포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 오늘 출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재환 복합문화공간 라바르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승택 콘텐츠 복덕방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이었죠. 서귀포시는 인근 이중섭 미술관 시설 확충 공사 과정에서 극장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면서 관광극장 외벽 철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국 현재 공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서귀포시의 이런 철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먼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강철남 의원님, 2022년 네. 이중섭 미술관 설립 타당성 평가 당시에 행자위 소속이셨고 지금은 문체위에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두 입장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서귀포시의 철거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심의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공공영역의 재산을 처분하고 매각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공유재산 심의에 이 사업이 올라와서 저희가 부대 조건을 전제로 승인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현재는 당시 부대 조건은 뭐였습니까? 별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광극장 영역 쪽에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뭐 그런 식이고 논의 과정에서는 문화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충분히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라 뭐 이런 식의 주문을 했었고요. 그 당시 저희가 주력한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라든지 그게 어떤 유산이 보존하고 도시계획의 균형이 맞았는지에 대한 중점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위원회 입장에서는 어떤 문화적인 가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더 이렇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떤 시민의 정서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서귀포의 결정이 상당히 아쉽다. 그렇죠. 섣부른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2022년 당시에 심의하실 때 부대 의견으로 재검토를 요청하셨던 내용들은 그러니까 철거라기보다는 어떤 보존의 방점을 뒀다 이런 의미를 읽으면 될까요? 예, 그 부대 의견에는 아주 작게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 논의 과정,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이 의견을 주는 과정에서 서귀포시와 그때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보다는 보존 방안을 고민해봐라. 여러 가지로 재검토해라. 예, 그렇게 했다. 예. 말씀이시죠. 김태일 교수님은 이번에 철거하면서 바로 또 현장에도 가보신 거죠? 네. 네. 공교롭게 19일 날 철거하는 시작을 했고 20일 날 서귀포에 넘어가는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가는 과정에 20일 날. 예. 네. 이제 뭐 이런 사태라 그럴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 강철남 의원께서는 유감스러운 말씀, 도시에 대한 어떤 질적 저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절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도시의 트렌드랄까요? 네. 아니면 문화유산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흐름, 시대의 흐름은 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국가유산청에서 이제 근현대 문화유산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근현대 문화유산들, 아까 사회자께서 60년이 지난 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건축물들을 좀 유산으로 남겨주자라는 의도로 시작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서귀포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역행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게 철거나 보완, 보수, 이 다양한 방면의 공론화의 과정이 좀 있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이 모든 시민들에게 아니면 당사자들이 좀 일치가 되는 의견이었다면 뭐 철거에도 어쩔 수가 없겠지만 너무 일방적인 진행이지 않았나 뭐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문화도시에 역행하는 사업이다라고 단적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 이승택 대표님은 도시재생지원센터장도 하셨고 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도 역임하셨는데 뭐 그런 쭉 어떻게 보면 제주의 문화적 흐름들을 지켜봐 오셨는데 이번 사안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철거냐 보존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이 무게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네. 철거가 결정이 되고 이런 과정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냥 철거냐 보존이냐 이런 이분법적 사고도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네. 저희는 이거를 어떤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런 어떤 창의적 활용이나 이런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사전에 필요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이승택 대표님 입장은 너무 섣부르게 철거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고요. 박재환 대표님께서는 정방동 주민이시기도 하니까 이 서귀포시 설명회에도 참여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정방동 주민들의 목소리는 당시에 좀 어땠습니까? 정방동 주민의 목소리를 전부 다 제가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네, 뭐, 얘기를 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철거보다는 보존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당시 설명회에서도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고요. 주민자치위원 회의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철거보다는 보존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6월달, 7월달에 집중적으로 그 얘기가 나왔고요. 네. 6월달 회의에서는 6분이 이렇게 발언을 통해서 보존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고, 7월달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들을 자꾸 피력을 했습니다. 네. 철거보다는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중한 지역의 역사 공간을 사라지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강했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런 의견도 적극적으로 피력을 했고.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지금 네 분 다 사실은 이 관광극장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걸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논란이 됐던 쟁점부터 한번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귀포시가 철거를 결정한 핵심적 근거는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최하위 등급인 2등급을 받았다라는 이유인데요. 김태일 교수님, 건축 전문가로서 2등급 판정 어떤 의미입니까? 좀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오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할 때도 구조안전진단의 결과를 전면적으로 내셔서 네. 그 철거의 당위성을 자꾸 설명하시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조안전진단의 목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진단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철거가 아니고 진단을 하는 이유는 지금 대상의 건축물들이 구조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네. 그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한 상태에 따라서 진단한 결과를 따라서 어떤 식의 보수 보강을 할 건지 또 아니면 그게 경제적 비용이 아니면 사회적 비용 아니면 여러 가지 활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철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게 구조안전진단이 2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최하 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바로 연결되는 그 과정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이 너무 강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D등급이든 E등급이든 그 등급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보수 보강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과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 합의가 우리가 먼저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저는 공론화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고 앞으로 운영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 안전성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네. 라는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면 철거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2등급이기 때문에 이거는 철거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해석이고 너무 자의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귀포의 그 아시아 CGI 애니메이션 센터의 현장 자문을 저도 했댔거든요. 네. 그때는 지금 서귀포 관광극장보다 훨씬 더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보호, 네. 이 지붕 저 슬라브를 받쳐주는 보호가 있고 기둥이 있는데 보호 같은 경우는 중앙 부분에 전단이 잘라져 있었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CGI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는가. 구조 안전 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보강을 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좋은 사례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에서는 저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런 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2등급이 철거 결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강천호 의원님 이게 행정적으로는 2등급이면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뭐 의무 사항이 있습니까? 예, 행정적으로 봐서 2등급이면 철거하는 식의 해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행정에서는 그 안전, 도민이 안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게 맞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단순한 구조물이냐 그리고 서귀포 시민이 집단 기억을 상징하는 장소냐 네. 이런 가치가 상충되었을 때는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섬세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너무 쉽게 단순하게 해석을 해서 철거 쪽으로 하지 않았냐. 그 안전진단에서도 그 철거만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거든요. 보수도 네. 하고 네. 재사용도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를 제시했지만 네. 서귀포의 해석은 철거 쪽으로 아마 기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추가로 의원님 말씀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구조안전진단 보고서에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제1안이 뭐냐면 보수해서 사용하는 방법. 네. 그다음에 또 2안이 보강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그다음에 3안이 이제 철거안인데 보수와 보강은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아무튼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금액이 1안, 2안 이게 보수하고 활용, 보강해서 활용하는 1안과 2안,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4억 5천 정도가 각각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엔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보다 아마 금액이 더 나올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마지막 4만 같은 경우는 철거해서 신축하는 경우이 14억인데 14억 가지고 새로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더 훨씬 금액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철거냐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안전하냐 아니냐 문제를 떠나서 경제적 비용만 보더라도 4억 5천이 비용이 적게 드는 겁니까? 14억이 적게 드는 겁니까? 제가 봐도 이거는 4억 5천이 훨씬 더 적게 들지 않습니까? 네네. 보고서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서귀포시에서 시장님이 기자회견 하실 때 안전을 내세웠지만 그 구조안전진단에 그 4억 5천을 들여서 안전하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저는 훨씬 더 그게 경제적 비용, 문화 가치의 활용성, 또 이중섭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 이런 네네. 부분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보고서에서는 보수를 하든지 보강을 하든지 부분 철거한 후에 재사용을 하든지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보수나 보강했을 때는 안전에도 문제가 없어지고 사용할 때 비용도 더 저렴하게 되는데 굳이 고비용의 철거를 강요한 것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예. 우리 이승택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굳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네. 이 상황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네. 안전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철거나 이런 쪽에 무게중심이 실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하지만 저희 시민들이나 우리 사회가 요청하는 것은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회적 가치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문화재들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그걸 보수 보강하고 새로 짓고 합니까? 그리고 네. 사실 저희가 뭐 현대에 살고 있지만 근현대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이제 근현대 건축물 의미 있는 게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상황 최근에도 많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서는 이미 서귀포 시민회관도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고, 뭐 하물며 제주시에서도 제주 시민회관,
뭐 따지고 보면은 저 예전 그 제주시청 건물도 네. 철거해서 겨우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들이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사회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가치들을 무게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우리 교수님께서 잘 아실 텐데 뭐 일본 교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래된 건축물들을 철거할 때는 당연히 이제 공공의 심사를 받아서 전문가들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민간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면 공공에서 한번 안전장치를 한번 만들어 주는 게 더 나은 일인데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충분히 그런 논의의 과정들을 거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네. 논의의 과정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공론화에서 조금 더 얘기해보도록 하고 박재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승택 대표님 말씀은 어떤 도시의 역사성, 도시의 가치성을 가진 것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너무 없어서 너무 쉽게 결정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요. 네. 특히나 서귀포 원도심은 근대 건축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지금 서귀포 관광극장인데 원도심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거든요. 네. 근데 굳이 있는 자산을 없애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네.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 스토리를 만들어서 자산을 만들려고 하는 타 지방이나 타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그 고유 자산을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안타까워지기도 하는데 오승문 서귀포 시장은 이번 철거와 관련해서 논의의 핵심은 디귿자 벽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관은 보수 보강이 가능하지만 벽체는 어렵다. 그래서 벽체는 지금 흐른 거다. 뭐 이런 입장인 건데 교수님 본관과 외벽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게 좀 잘 시청자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기 어려울 부분이 모르겠는데요. 철거가 됐던 우리 옛 그 현대극장도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극장 철거된 현대극장 같은 경우는 매표소 홀 그리고 영사실 2층 객석 같은 경우는 RC조라 그러죠. 저희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네네. 그 다음에 1층 객석과 무대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블록으로 쌓아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위에는 이제 목조 트러스가 있고요. 네. 복합 구조인 거죠. 근데 서귀포 관광극장도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다만 블록이 아니고 현무암, 제주 돌로 이렇게 벽체를 쌓아서 올린 높이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단체에서도 이 가치를 자꾸 강조하는 것도 현무암으로 쌓아진 벽체를 가진 극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희소성이 강하다, 가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전 내지는 뭐 희소성의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철거 기자회견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정반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철근 구조 안전 진단에서도 문제가 됐던 지적했던 문제는 저기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부식이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강하는가 주로 논의가 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 외벽, 디귿자로 된 외벽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 시멘트가 접착제 효과라는 시멘트 몰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으니 그 부분을 보수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구조물들은 실은 강제라든지 철제 구조물에서 보강을 하는 기본적인 그 보수 보강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논의의 그 가능성을 배제해버리고 행정의 편의에 맞게 막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던 의도가 좀 비난받아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건축학적으로 볼 때도 그런 구조가 다르다고 철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예. 그게 더 가치가 있는 희소성이랄까요? 기술적인 희소성, 또 공간적인 특성, 네.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높이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아주 훌륭한 공간으로 만들어낸 곳들이 많거든요. 네. 뭐 저희가 뭐 영국 런던 가면은 늘 찾아가는 테이트 모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스 저장하던 그런 그 가소메타 같은 경우도 상업시설, 주거시설로까지 바꿔내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건물을 저희가 더 가치를 높이는 작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좀
아쉽게 보이는 거죠. 어찌 보면은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위기에서 기회가 나온다고 이거를 정말 멋있게 재해석해서 현대적인 건축물로 또 재탄생시킨다면 오히려 우리 그 시장님의 더 큰 치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진단에 관해서는 서귀포시의 입장에 대해서 좀 충분히 다른 해석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서귀포시가 너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철거에 앞장섰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 논란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 절차와 공론화 과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귀포시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주민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3차례 설명회를 열었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그래서 확보를 했다.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공론화 과정은 충분했다고 보는지 우리 박재환 대표님 이 실제 설명회를 참여한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충분하지 않았다. 네. 네. 뭐 사업 설명회라고 이렇게 3번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2번 참여했고요. 한 번은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첫 번째 사업 설명회가 그게 사업 설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그 전날, 그 다음 날 뭐 현장에서 그 구조안전진단 설명회가 있다. 그래서 참여해달라. 그래서 제가 참여했거든요. 그게 사업 설명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 네. 네. 그리고 거기 왔던 분이 저를 포함해서 한 많아야 7, 8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3분, 그리고 모 단체 사무국장과 직원 1분, 그리고 뭐 한 분이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제 시청 공무원들, 뭐 우리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이제 직원분들 요렇게 와서 그 왜 여기에 철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에서는 철거의 방침을 두고 철거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현장에서 철거는 맨 마지막의 문제고 정말 안 됐을 때 철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대한민국의 건축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저 같은 건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굉장히 피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현장에서도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설명회를 주민들 의견을 갖는 설명을 갖겠다 말씀을 했고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우리 주민자치 회의에 보통 6시 하는데 5시쯤에 또 이제 이렇게 뭐 이중섭 미술관의 어떤 그런 얘기와 곁들어서 관광극장 철거의 건이 이제 안건으로 올라옵니다. 네. 그게 설명입니다. 이게 설명회라고 보기엔 굉장히 형식적일 네, 그리고 수밖에 설명회라고 없네요.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거기에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일방적이었어요. 일방적으로 철거. 그러니까 2등급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를 계속 피력한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용역 결과가 3가지 안이 나왔는데 우리 주민들은 3가지 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2등급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 이것만 받아봤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정된 정보 안에서 철거를 전제로 한 설명회인데 그 설명회 양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신데 다른 분들은 이 뭐 서귀포시가 주장하는 공론화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자꾸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해서 우리 세 분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질문이라는 게 설명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뭐 보면 우리 서귀포에서 뭔가 좀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회와 공론화는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네. 설명회는 그 관계되는 분들을 모셔서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생각들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설명하는 수준의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논의가 부족했다.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의 논의 과정의 정당성이랄까 민주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공론화거든요. 근데 이게 22년 우리 강찬 의원께서도 발언을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던 행자위 22년 3월 29일인가요? 이 행자위의 기록 이게 회의록을 보면 네. 위원님들 강찬영 의원님 그 다음에 이경영, 문종태 의원님, 전 의원님, 이경영 의원님, 이 분들이 굉장히 구구절절히 이 서귀포 관광극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같이 또 비용의 문제, 앞으로 활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얼핏 서귀포 문화관광체육국장이신 옥창석 국장님이
멸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 그때 나온 게 오창석 국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게 멸실을 노래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론화를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공론화하는 거는 공개적인 논의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그 공개적인 논의의 과정이라는 거는 그 관계자들, 소위 말하는 건축 3단체 아니면 전문가들, 지역 주민들 이 조직들을 어떤 식으로 아우러서 이 부분을 지금 진단은 이렇게 나왔는데 시의 입장은 예산이 4억 5천이 들지만 저기 4만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고 근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 뭐 이런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가져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공론화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런 공론화가 전혀 없었다. 네, 그런 네. 게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런 걸 피력했을 때, 이렇게 제가 그때 여쭤봤죠. 이렇게 이후에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니까 뭐 다음 주에 철거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네. 계속 피력했죠. 그래서 그럼 이런 의견들을 담아서 이렇게 하면 철거 일정이 변경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그 의견을 담아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뭐 기습적으로 철거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설명회 자리에서 약속한 것도 지켜지지 못했고 그리고 공론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공론화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지금 좀 결론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 의원님, 지금 강 의원님 성함이 여러 번 나오기도 했는데 당시 의회가 관광극장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그렇죠. 냈고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 과정에서도 철거보다는 보존 방안을 강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근데 오승문 서귀포시장은 이런 의회 이야기를 철거를 전제로 해석했다 이렇게 좀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주문한 거는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분명히 가치가 있다. 역사적인 공간이다. 그리고 서귀포 시민이 집단 기억을 갖고 있는 곳이다라고 구구절절 얘기를 했었고요. 그 딱 결과만 봐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 중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드렸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서귀포시가 그 어떤 행정의 형식적인 절차에 맞추고 중앙정부의 뭐 국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도의회의 관계 그리고 예산 규모 그리고 사업 추진 기간 네. 이거에 맞춰서 그냥 빨리 진행하지 않았나 이런 게 들고 아까 같이 이거 단순한 설명이죠 설명. 네. 공론화 과정은 분명히 없었던 걸로 보여서 저희가 이번 서귀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그 당시 행자위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의회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서귀포시는 당시에는 하겠다고 했지만 철거하는 과정까지 오면서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승택 대표님. 네, 지금 그나마 그래도 이 건축 3단체나 시민들께서 네. 이 철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시청에서 철거를 일단은 멈춘 거에 대해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 일부 철거된 이 서귀포 관광극장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진짜 공론화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게 이 극장만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극장이 지금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감안을 해서 예를 들면은 뭐 그 주변에 이중섭 미술관과의 관계, 원도심 전체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런 관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이거를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논의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거 뭐 철거 보존 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간을 그 관광극장이라는 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면 단위로 조금 맞습니다. 넓게 좀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박지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승택 센터장님의 생각과 거의 동감하고요. 네네. 원도심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귀포 관광극장 바로 옆에 본향당이 있습니다. 본향당이 있고 관광극장이 있고 그리고 이중섭 미술관이 있는 거죠. 시대의 흐름이 쭉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본향당 그리고 관광극장 서귀포 이중섭 미술관 이게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크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그냥 극장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문화 자산입니다. 네. 계속 강조하신 게 박 대표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귀포의 문화 자산인데 그런 인식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읽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면 김태일 교수님, 서귀포시는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공유재산 처리와 용도 변경 등 행정적 절차가 이렇게 좀 적절히 처리되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강철원 의원님께서 이제 뭐 답하셔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행정적인 절차에 그런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금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22년 3월 달에 있었던 행자위의 회의록과 네. 이런 결과물들을 자세히 좀 이렇게 곰곰이 맞춰서 보면 이 시청에서는 서귀포 시청에서는 나름대로의 좀 뭐랄까요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으로 쉽게 뭔가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 과정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철거를 전제로 들여다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이게 건축법상 5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네. 해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철거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신고를 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되고 심의를 받아야 되면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뭐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500평방미터 이하가 되면 이게 자체 신고 없이 자체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 명목이 지붕이 없으니까 이거는 건축물이 아니다. 단순하게 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면적을 빼니까 지금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니까 한 350평방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대와 1층이 있는 객석 부분, 지붕이 없는 부분은 면적을 빼면서 용도 변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하면서 면적이 500평방미터에서 350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용도가 문화집합시설에서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바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도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간단하게 자체 해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에서 이제 쪼개기도 하고 편법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몸이라게 뭐 불법은 아닌데 상당히 편법을 쓰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공유재산 심의도 이런 부분에서도 우회해서 가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참 문화도시에 이 지향하는 서귀포에서 해야 될 일인가라는 측면에서 우리 건축 3단체가 자꾸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적 절차가 아무리 적절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과정에서 편법적인 요소들은 보인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근데 공유재산 상으로 저희가 심의 대상에 사실은 포함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그 교수님이 주문하신 여러 가지 얘기 중에 1억 이하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어떤 조례로 보면 1억 이하라도 재산이 취득이나 처분은 거기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법률적 해석이 차이가 있어서 서귀포시에도 아마 전문가 그룹에게 법률적인 해석을 주문한 상태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서귀포시에서 이거는 의회 심의로 받은 멸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물을 멸실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률적 해석에 따라서 그 판단을 따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멸실과 관련돼서 이제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다 미행이다 이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문화적인 가치를 너무 쉽게 생각한 아주 행정적인 해석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적 해석의 여지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문화적 가치 자체를 너무 폄훼했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가 좀 문제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대안을 건축사회에 대안을 좀 만들어 봐라. 뭐 이렇게 지금 대안을 요청한 상황이고 그 대안이 나오면은 공론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서귀포시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은 이 관광극장의 문화적 어떤 역사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오승훈 시장님은 건축물의 희소성과 같은 이런 건축적 가치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에서 좀 의문을 표시했거든요. 저한테 귀에 꽂힌 말은 시멘트로 그냥 칠해져 있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 공간을 바라보는 인식이 이 한마디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김 교수님, 건축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건축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공식적으로 나온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화유산, 문화재청의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기준하고 별도로요. 네. 그게 이제 아울이라고 건축공간연구원,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온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역사적 가치, 그 다음에 문화예술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경관적 가치,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역사 경관의 가치는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 아까 강철남 위원님께서도 이게 회의록에 보니까 구구절절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제가 공감하는 것 중에 집단 기억의 공간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경영 의원께서는 삼천 등이 엎여서 영화 보러 갔던 잊을 수 없는 극장 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뭐 서귀포 시민들이라면 다 그런 집단 기억의 공간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가치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문화예술적 가치인데, 이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60년 전에 지어진 서귀포에 유일하게 대표의 극장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 석으로 쌓아서 만들어진 극장이라는 또 희소성도 있습니다. 건축적 역사성의 가치로 보면.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네 가지 영역 중에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영역에서 보면 가치가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 가치라고, 김태일 교수가 뭐 보존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라고 평가절하실지는 모르겠는데, 2020년에 제주 특별자치도의 용역에 의해서 건축자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 서귀포 관광극장의 평가를 역사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를 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에서 보더라도 이 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현무암에 시멘트가 발려있는 별로 쓸모없는 구조물의 가치라고 평가절하시기에는 너무 그 표현 자체가 저는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3단체도 저하고 동일한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치를 판단하는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더하는 관점에서는 그 차이를 저희는 존중을 하지만, 그 가치를 이렇게 삭제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서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사실 과거의 것을 다시 복원하거나 그 시간의 가치를 누군가 새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서귀포 시민, 서귀포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낸 그 가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벽돌이나 돌 무더기로 판단을 해버리면,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더 폭넓은 방식으로 이 사회적 가치들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시장님 말씀 기자님 듣고 딱 떠오르는 게, 그런 논리라 그러면 제주도에 널리고 널린 돌창고 네. 다 그러면 현무암에 시멘트로 발랐는데 가치 없는 거 다 철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벌떡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식의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요. 우리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근대 유산에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고, 저도 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문화재청에서 50년 정도 된 경우에 미래 유산이라고 해서 네. 선정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래가 2회째인데 성철 스님이 빠삐용 의자라든지 우리 고상돈 산악가가 그 당시 썼던 뭐 깃발이라든지 네. 이게 근대 문화유산으로 이미 선정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신청하라고 제가 주문한 적도 있는데, 50년 정도 되면 유산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판단 국가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60년 되고 서귀포에 정말 얼마 남아있지 않은 이런 아주 큰 가치가 있는데도 너무 행정의 어떤 단순한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데 대해서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공이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공간이라는 말씀은 지금 여러 번 반복해 주셨는데, 그나마 뭐 아까 이승택 대표님 말씀처럼 다
철거되기 전이라도 지금 멈춰 있는 게 다행이고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건축사회가 만든 대안을 가지고 공론화를 거칠 때 박지원 대표님 설명회가 정말 엉터리였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공론화 과정은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이렇게 뭐 건축가의 3단체의 대안도 중요하지만 그 시민들의 의견, 네. 꼭 이게 뭐 서귀포 관광극장이 정말 동민의 것만도 아닐 것이고 또 서귀포 시민의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의견 수렴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듣지만 말고 잘 수렴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꼭 반영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으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꼭 고려해야 될 사항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를 조금 더 공론화하는 방법은 건축 3단체만 자꾸 의견을 갖고 오라고 하기보다는 이참에 서귀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모사업 형태로 좀 공론화해서 이벤트화해서 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문화 행사 일환으로 좀 전개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지진으로 파괴된 그 도시를 재건할 때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들을 각각 개진하고 시청에서는 수만 건의 의견들을 수합 정리해서 그걸 공론화의 주제로 삼고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이게 결정해 나가는 민주적인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네. 저는 뭐 3단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내서 시민들이 그게 자기의 문화 공간으로 좀 거듭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좀 애착이 가는 그리고 오래 기억이 되는 그 현대판 서귀포 관광극장의 재탄생 그거를 한번 기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좀 역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방법이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약간 비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형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공론화 방법을 거쳐서 그래도 서귀포시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도민이 생각하는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해서 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나 시간이 좀 들고 공조직에서 좀 피곤한 점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분명히 오히려 비난받았던 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게 2달 멈추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2달로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문한 시기를 주문한 것 자체도 틀린 겁니다. 미안하다고 할 땐 상대방이 됐다고 할 때까지 미안하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2달을 잡은 것도 뭐 의회에서 또 지적하시겠지만 2달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승택 대표님. 이런 문제 해결을 어느 한 단체에다 맡기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러면 또 다른 그 문제로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다들 이제 패널 분들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정말 시민들의 캠페인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건축 단체들이 와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말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그래야만 이제 이 시민들이 공감하고 계속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실 이중섭 미술관 개관 늦어지는 거 다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를 해줄 수 있고 혹시 아까 뭐 예를 들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모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이 추억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은 이런 사례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공론화 과정 자체를 시간을 정하지 말고 충분히 시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양한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좀 마무리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30초씩만 못다한 이야기들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남 의원님. 예, 저는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극장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 광주시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우리 지역하고 너무 반대되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이 아쉽다. 네. 그리고 다만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걸 어떻게 재해석할 건가. 네. 물론 이게 서귀포시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의무이긴 하지만 좀 제대로 된 재해석이 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저는 뭐 공론화 과정도 거치하려 다 했지만 결론은 활용은 그 치유의 정원. 네. 으로 좀 재탄생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이중섭 미술관이 신축이 되면 그 부속 건물로서 야외 전시인데 그 서귀포에서만 볼 수 있는 자생 식물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관조하고 관망하고 치유받는 이중섭의 그림으로도 치유받지만 네. 그 서귀포에서만 볼 수 있는 이중섭 부속 미술관의 치유의 정원으로 네. 좀 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박 대표님. 예, 저는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를 계속 주장하고 입장이고요. 그거는 그 당시에만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집단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아져야 될 근대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백 대표님. 사실 이번 상황 보면서 행정의 입장을 또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뭐 이중섭 미술관을 빨리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싶고 뭐 안전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하지만 서귀포 시민들은 서귀포 관광극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둘 다 이제 서귀포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시민 중심으로 의견 모으고 그 과정을 행정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도출된 어떤 결론들을 모두 박수치면서 네. 한번 우리 서귀포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분 출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서귀포 관광극장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안전성 문제, 절차적 정당성 논란, 보존가치 평가 등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을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광극장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보존만이 능사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콘텐츠보다 토건공사를 우선하는 문화가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콘텐츠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무지가 문제라고 말한 어느 문화기획자의 평을 되새겨보게 됩니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TV 토론 출연을 거부한 서귀포시의 공론화 과정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